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카일의 유튜브가 점점 잘 자라고 있습니다. 所以老师很高兴谢谢你们.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중국어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웠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공부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발음입니다. 중국어는 발음이 정말 특이해요. 중국어는 문법도 간단하고 단어의 변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주어와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가 막 변화하죠. 하지만 중국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즉, 어휘나 문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발음입니다. 그래서 발음만 제대로 배우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 발음을 어떻게 배우는가? 한어병음을 어떻게 읽는가? 성조를 어떻게 읽는가? 그 연습을 한 달 정도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운동 경기로 보면 폼을 익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테니스 같은 걸 배울 때 이 폼을 익히는데 한 달, 두 달을 시키죠. 두 달 시키나? 한 달 시키나?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폼을 익히는데 포핸드, 백핸드, 그리고 발리 같은 거 폼을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이거 치고 그냥 빨리 경기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시키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설음 쯔, 치, 시 이런 발음은 혀가 경국의 바로 밑에서 공간을 두고 고정돼서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발음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발음할 때하고 두 번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다 달라져요. 그게 왜냐면 혀의 위치가, 혀 자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지 스스로가 잘 모르는데 이거를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면, 연습을 시키면 얘가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빠르게 말을 해도 알아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요. 这是什么意思?这是什么? 세 개의 권소름이 들어갑니다. 这是什么意思? 알아서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폼을 익혀주듯이 확실하게 한 달 정도 연습을 한다. 그러면 중국어를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휘를 어떻게 익히는가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나는 분명히 100단어, 200단어를 외웠는데 그 다음날 쓰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제가 공부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야채란 단어, 蔬菜, 蔬菜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는가? 우리가 접하죠? 蔬菜, 蔬菜 저 같은 경우는 이 발음을 확실하게 알고 SHUCAI 일성사성 이거를 처음 보는 단어는 발음으로 10번 정도는 읽어준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읽어주는 거,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는 겁니다. 蔬菜, 蔬菜, 蔬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작용은 뭐죠? 내 입에다가 이 단어의 발음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하면서 이 소리가 들리죠? 이 귀에다 인식시켜주는 작용입니다.
즉 내가 말을 할 때 이 음성이 내 귀로 들어가서 mp3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음성으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으로 익혔다고 해봐요. 아, 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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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차. 알았어. 완벽해. 이랬는데 중국인이 슈차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 음성으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눈으로만 익혔기 때문에. 확실하게 5번, 6번, 7번 정확한 발음으로 음성으로 많이 말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익히는 건 안 좋아요. 세 번째, 문법은 어떻게 익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작문을 많이 했어요. 작문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뭐 현재의 국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세요. 이것만이 작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작문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많은 학습자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오늘 날씨 참 좋다. 하지만 나는 나가기 싫어. 이거를 한국어로 쓰고 장문을 중국어로 장문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날씨가 참 좋다. 今天天气很不错. 하지만 但是我不想出去. 오늘 날씨는 매우 좋아. 하지만 난 나가기 싫어. 이걸 하면 좋은 점은 우리가 진짜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을 중국어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란 걸 몰랐어요. 그러면 오늘 날씨 좋다. 쓰려면 날씨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사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을 몰랐어요. 그러면 사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쓰는가, 그 단어들, 문법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생활 작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뭐냐? 실전 감각.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는 중국어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 앞에만 가면 벙어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네,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앞에 가면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이 막힌다고 그러죠.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요.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그 심리적인 부담감의 원인을 찾고 그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국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에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무슨 완벽주의가 있어서 틀린 말을 해서 실수를 하는 거를 무서워한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틀려도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중국어를 한두 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짠빵 대단한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가 한두 마디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외국인이 외국어를 하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한두 마디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발음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어휘가 다른데 한두 마디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우리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오실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실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왜 내가 아는 것만큼 중국어를 잘 못하는가? 실전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책을 많이 보고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책에서 今天你的心情怎么样? 오늘 너의 기분이 어때? 이걸 배웠어요. 아, 이거구나.
今天你的心情怎么样?我的心情很好. 이걸 배웠어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今天你的心情怎么样? 이거는 살아있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실제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나한테 돌아오는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즉, 지식으로만 배우고 살아있는 것으로 안 배워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한테 你好,小倩,你的心情怎么样? 이라고 했을 때 我今天很开心你呢? 이런 식으로 바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我今天心情很不好因为我的作业很多.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 못한 방향으로도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문장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책 안의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장이고 그것이 일으키는 화학작용을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전 감각입니다. 많이 써보세요. 그리고 그 반응들까지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4가지를 쭉 말해봤는데요. 첫 번째 뭐였죠? 발음.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마스터한다. 그게 바로 하드웨어를 익히는 거다. 테니스의 폼을 익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였죠? 단어.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냐? 입으로 많이 읽어가면서 단어를 익힌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익힌다. 세 번째 문법. 생활 중국어 작문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신다. 네 번째 실전 감각. 왜 당황을 하는가? 첫 번째,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오늘 배운 문장을 중국 사람들한테 많이 써본다. 그리고 그 반응들까지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것이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1999년도부터 중국어를 공부했으니까 한 16년, 17년 됐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익힌 것들, 그리고 많은 학습자분들을 접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중국어 강사 카이였습니다. 再见. 그러면 사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쓰는가, 그 단어들, 문법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생활 작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뭐냐? 실전 감각.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는 중국어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 앞에만 가면 벙어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네,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앞에 가면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이 막힌다고 그러죠.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요.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그 심리적인 부담감의 원인을 찾고 그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국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에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무슨 완벽주의가 있어서 틀린 말을 해서 실수를 하는 거를 무서워한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틀려도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중국어를 한두 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짠빵 대단한 겁니다. 눈으로 익혔다고 해봐요. 슈차 알았어, 완벽해 이랬는데 중국인이
蔬菜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 음성으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눈으로만 익혔기 때문에. 확실하게 5번, 6번, 7번 정확한 발음으로 음성으로 많이 말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익히는 건 안 좋아요. 세 번째, 문법은 어떻게 익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작문을 많이 했어요. 작문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뭐 현재의 국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세요. 이것만이 작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작문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많은 학습자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오늘 날씨 참 좋다. 하지만 나는 나가기 싫어. 이거를 한국어로 쓰고 장문을 중국어로 장문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날씨가 참 좋다. 今天天气很不错. 하지만 但是我不想出去. 오늘 날씨는 매우 좋아. 하지만 난 나가기 싫어. 이걸 하면 좋은 점은 우리가 진짜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을 중국어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란 걸 몰랐어요. 그러면 오늘 날씨 좋다. 쓰려면 날씨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사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을 몰랐어요. 시키죠. 2달 시키나? 1달 시키나?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폼을 익히는데 포핸드, 백핸드, 그리고 발리 같은 거 폼을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이거 치고 그냥 빨리 경기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시키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설음 知, 吃, 시 이런 발음은 혀가 경국의 바로 밑에서 공간을 두고 고정돼서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발음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발음할 때하고 2번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다 달라져요. 그게 왜냐면 혀의 위치가, 혀 자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지 스스로가 잘 모르는데 이거를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면, 연습을 시키면 얘가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빠르게 말을 해도 알아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요. 这是什么意思?这是什么? 3개의 권소름이 들어갑니다. 这是什么意思? 알아서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폼을 익혀주듯이 확실하게 한 달 정도 연습을 한다. 그러면 중국어를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휘를 어떻게 익히는가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나는 분명히 100단어, 200단어를 외웠는데 그 다음날 쓰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제가 공부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야채란 단어 蔬菜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는가? 우리가 접하죠? 蔬菜 저 같은 경우는 이 발음을 확실하게 알고 SHUCAI 일성사성 이거를 처음 보는 단어는 발음으로 10번 정도는 읽어준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읽어주는 거,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는 겁니다. 蔬菜 이게 왜 중요하냐면 2가지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작용은 뭐죠? 내 입에다가 이 단어의 발음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하면서 이 소리가 들리죠? 이 귀에다 인식시켜주는 작용입니다. 즉, 내가 말을 할 때 이 음성이 내 귀로 들어가서 MP3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음성으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카일의 유튜브가 점점 잘 자라고 있습니다. 所以老师很高兴谢谢你们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중국어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웠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공부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발음입니다. 중국어는 발음이 정말 특이해요. 중국어는 문법도 간단하고 단어의 변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주어와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가 막 변화하죠. 하지만 중국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즉, 어휘나 문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발음입니다. 그래서 발음만 제대로 배우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 발음을 어떻게 배우는가? 한어병음을 어떻게 읽는가? 성조를 어떻게 읽는가? 그 연습을 한 달 정도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운동 경기로 보면 폼을 익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테니스 같은 걸 배울 때 이 폼을 익히는데 한 달, 두 달을